중앙일보 기자들도 전직 보좌진을 직접 만나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들, 방을 나간 보좌진들을 취업 방해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역시나 카테고리는 갑질에 속합니다. 중앙일보 취재예요. 전직 보좌관을 만났어요. 특정 인원을 콕 집어서 따돌렸다. 문제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경고.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을 지원해도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서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 야, 그러니까 뭐 다른 방에도 못 가고 다른 어떤 일자리를 얻는 곳도 이른바 평판 조회 때 취업을 못하게 방해했다. 라는 전직 보좌관의 의혹 제기를 중앙일보 기자들이 만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이게 만약에 지금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이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서 직접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글쎄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방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른바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전직 보좌진의 주장인 것이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뭐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했어요. 사실이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문회 과정에서 좀 앞뒤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보좌관들과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쨌든 이 전직 보좌관들 중에 근태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좀 과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좀 그 전 의원실에, 그러니까 본인의 의원실에 있기 전에도 다른 의원실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청문회 과정 가운데에서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각자의 주장만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때 보다 좀 상세하게 정리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부터 당장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좀만 지켜봐 주시면 의혹의 실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이 단순한 이제 꾸며냄인지 혹은 실제로 있었던 뭐 주도적인 어떤 문제였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 볼 법한 대목이 제 생각엔 곽규택 의원님 저 발언이 있었는지,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좀 규명해낼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국회 취재를 오래 해서 보좌진, 그러니까 9급부터 뭐 5급 수석부좌관부터 막내 이 보좌진까지 가장 의원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경악스러운 말, 무서운 말, 사실은 금기시된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너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금기시되는 발언이거든요. 동료 관계니까. 근데 저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좀 규명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직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회 보좌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을 하다가 뭐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다른 국회의원실로 옮겨서 일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자기와 뜻이 안 맞았던 보좌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 정말 어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이전에 어떤 인격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면은 전직 보좌진 중에서 이런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실 규명을 해보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못하겠다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과거에 사실 뭐 미투 사건이라든지 또 갑질 사건 이럴 때 원래의 행위보다도 더 비난을 받았던 게 2차 가해죠.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고소를 한다든지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다른 직종으로 옮길 때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자가회로서 더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 그것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했다면 이거는 이거 한 건으로 낙마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실에 제보가 좀 들어온 모양이에요. 강 후보자 측이 다른 의원실 등으로 이직하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여러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 후보자가 직접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야 이게 만약에 글쎄요, 이게 뭐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라는 의혹과는 또 결이 다른데 보좌진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면 아예 다른 직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평생 이제 국회에서 뭐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고 만약에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실 등의 이 취업을 막는다면 이 답이 없는 건데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본인이 볼 때 이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게 기사거리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그 당사자,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었던 그 보좌진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제대로 못했어. 근태가 문제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악마화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했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기자를 했고 우리 앵커께서도 기자를 해서 카메라 앵글이 있을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카메라가 없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차 안이라는 건 사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냥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 그 여의도 옆 그 대나무 숲에 나왔던 얘기, 빵긋빵긋 웃다가 사람들 손잡고 막 그러다가 들어와서는 뭐 손을 닦는데 사실상 샤워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이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리고 갑질을 받았을 때 너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너는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좀 더 검증된 사람의 입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 평판조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친구가 다른 의원실로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강선우 의원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별로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질을 했는데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와 진실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그 어떤 권력에 의한다면 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갑질을 했다는 걸 넘어서 이런 게 사실이라고 했다면 사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대해서 폭력적으로 하는 행위가 굉장히 문제라고 본다면 그 이상의 범죄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강선우 후보자 측은 조기현 변호사님 전후 사정을 들으면 의혹과 사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소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전직 보좌관 A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전직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업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며 결국 주변 인물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 해당 일로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라는 게 이제 보좌진의 일단은 주장이에요. 자, 이 의혹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강 후보자의 어떤 구체적인 반박이나 해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해명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계속 그 관련 문제를 네네. 얘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이라는 분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격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고 이후에 취업에도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분명하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보인다. 네,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 측이 얘기하는 또 사정에 의한다고 하면 그 반대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그 전직 보좌관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네네.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그 맥락이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갑질인지 아니면 이 의원실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의원과 보좌관 간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가 특별한 어떤 이 각 캐릭터에 의해서 확대되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도 글쎄 이걸 대놓고 면전에서 그렇게 했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이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상하 관계고 채용권한을 의원이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존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회관이 넓고 의원이 여러 명이지만 이게 또 소문은 금방 납니다. 금방 그래서 난다. 의원들끼리는 뭐 예를 들면 저 사람 안 돼. 절대 쓰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들 안에서도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보좌관들의 자치 조직이 또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보좌관을 찍어서 저 사람은 이 바닥에서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예. 입장을 갖고 면전에서 아니면 공개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다.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뭐 강선우 의원 일단 부인한 거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충분히 앞뒤 사정이나 이런 것들 설명하겠다고 하니 전직 보좌관의 주장이 정말 피해에 대한 절박한 호소인지 예. 아니면 오해 내지 강선우 후보자의 주장처럼 본인에게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진 분의 일방적인 폭로인지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 명이 아니라 이런 제보를 하고 있는 보좌진이 그럼 그 여러 제보를 했던 보좌진 모두가 다 강순 후보자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주장에 해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관건입니다.